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정윤입니다. 네. 꽉 차셨어요. 네. 강의 잘 들으셨죠? 추석 지나고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제품 강의 잘 들으셨으니까 저하고는 이제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웃음 반, 진지한 반, 즐거움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어떠신가요? 여기 사진? 예쁘죠? 풀 메이크업. 네. 안 풀 메이크업. 그래도 예쁘죠? 네. 저는 전직이 약사입니다. 뭐 현재도 약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약사로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유산화로 9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약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유산화라는 직업을 택하셨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유산화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과 이 시간 동안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이제 약사로서 일하면서 되게 열심히 살았겠죠? 여러분 약대 가기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니까 1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해서 관리학사가 되면 참 인생 힐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관리학사 위에는 약국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국장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약국장이 되려고 했고요. 약국장이 되고 나니까 그 뒤에 누가 있냐면 건물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먹이 사슬도 아니고요. 네,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제가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뒤돌아보면 언제나 제자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이거 괜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저는 투자라는 것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누구와 같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 세계가 약 3년 동안 미친 듯이 했었던 그것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정말 멋진 투자였으면 좋겠지만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면서 뭘 배웠냐면요. 이상하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뭔가 사이클을 돌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이클을 잘 타면 대박 성장이겠지만 이 사이클을 마지막 배를 타게 되면 쪽박이로구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측할 수 있지? 무엇을 하면? 근데 아무리 예측하려고 해도 저는 언제나 마지막 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9 정도 되는 나이에 아주 폭망하게 됩니다. 그냥 하던 것이나 잘할 것이지 괜히 투자하고 이러면서 폭망하게 돼요. 그러나 젊어 고생은 사사한다고 하죠. 그때 이게 좀 폭망했다라는 느낌으로 세계 경제나 또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갖게 되었어요. 왜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근간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저희 생각의 추이와 어떻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산화 비즈니스를 잘해왔는지 공유하려고 해요.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삶의 만족도 어떠세요? 완전 좋아요? 5점? 없어요? 이거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어제 또 어떤 학술 강의제를 갔었는데 거기에 김경일 교수님이 이제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국민 1위 한국, 가장 부지런한 국민 한국, 그런데 가장 안 행복한 국민 한국. 굉장히 이게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꽤 높아요. 뭐 때문에 높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돈 있어야 되죠. 돈 있어야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오가 안 산다. 이건 어느 사투리예요? 가오가 안 살아, 가오가. 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은데 돈 많아도 못하는 거. 스티브 잡스도 못 이뤘던 영생의 꿈이죠. 건강하지 않다라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돈 많고 건강한데도 자살한 사람들 보죠. 내면의 꿈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행복감이 없다라면 또 불행할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명예. 이 네 가지가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허기를 자극하죠. 그래서 나는 목표를 내서 이루었는데 그 이루게 되면 또 다른 것이 나의 허기를 자극하면서 과연 나는 행복한 것인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에 대한 기준이 높은 나라 한국에 태어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나는 왜 불행한 것이야. 네. 그래서 살펴봤어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1위가 노후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취업과 소득이에요. 여러분 다 걱정되시죠? 예. 영원히 살지 않는다면 좋겠죠. 당연히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세만 살아도 꽤 걱정되실 거예요.
한 10년만 살다가 멋지게 퇴장하면 좋을 텐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침에 뉴스 보십니까? 예. 이런 그림 많이 보죠. 무슨 그림 같으세요? 집값인가요? 인플레이션인가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체감되는 거는 뭐예요? 시장 바구니를 채울 수가 없어요. 30만 원이 어디 갔어?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게 구매력의 감소가 사실 일어나게 되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못 살아서 불행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행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또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벼락 부자와 벼락 거지에 대한 스토리. 그래서 썼던 것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올해 1월만 해도 이것이 엄청난 문제였는데 이제 집을 팔지 못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경기 변동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경제학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제가 이 70이라는 숫자를 써놨는데요. 이 72라는 숫자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예요. 7이 법칙이라고. 인플레이션율을 72에다 나누게 되면 돈이 반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 올 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3%, 4% 큰일 났다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3%만 돼도 돈이 반토막 나는데 24년 걸려요. 그런데 지금 미국 물가지수 몇 프로라고 나왔죠? 8.61, 9%, 10% 간다 얘기하죠. 자, 더 나가봐요. 이렇게 이자율이 이렇게 12% 이런 중간 짜이에 오게 되면 몇 년에 10년 정도면 반토막이 딱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억쯤 갖고 계시죠? 그죠? 20억쯤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거 다른 거 하나도 할 거 없어. 20억쯤 갖고 있는데 10년 후에 얼마 된다고요? 10억. 다시 10년 후에 얼마 된다고요? 5억. 다시 10년 후에 얼마가 된다고요? 2억 5천. 전세도 못 구하는데. 우리 노후 대비하려면 몇 년 정도 준비해야 되죠? 30년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가 된다면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지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희가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부르는 것을 소환했습니다.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계세요. 초인플레이션,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플레이션이 아까 8%, 9%라도 큰일 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어디예요? 어디? 1개월에 50% 이상씩 물가가 상승이 되고 국가 통제력의 범위에 벗어나게 되는 인플레이션을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니까 이게 50%가 계속 곱해진다면 1년에 20만 %겠죠. 자, 달걀 하나가 1,000원이었는데 1년 후에 20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림인 거예요. 자, 20억짜리 달걀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큰일이죠. 어디 이런 나라는 그냥 꾸며낸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래, 꾸며낸 얘기야. 꾸며낸 얘기.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 상황. 이게 어디인 줄 아세요?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에서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해가지고 정말 그렇죠. 달걀 하나에 수십억.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일이 뭐냐면 땔감을 때우느니 차라리 돈을 태웠어요. 그리고 옷을 해 입을 게 없으니까 돈으로 옷을 해 입어요. 심지어 벽지를 그냥 다 이렇게 화폐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애들 노는 건데 이게 뭔 줄 아세요? 이 블록놀이를 뭘로 해요? 지폐 따발로. 행복할 것 같으세요? 뭘 살 수가 없죠. 너무너무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는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약속이죠, 약속. 금 같은 경우는 금이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구리도 가치가 있고 실물은 가치가 있지만 돈,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약속된 거예요. 약속. 자, 이거 10,000원 주면 너 이거 주는 거야 라는 약속이 사회적으로 통용된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과 신뢰가 쫙 깨졌을 때 어떻게 돼요?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독일 같은 경우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많은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었고 그것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나라에서 막 찍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화폐를 막 찍어버리지. 돈이 없으면. 그럼 되지 않아? 나한테 월급 그냥 막 1,000만 원씩 주지. 그럼 되지 않아? 그럼 다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서 화폐 대개혁을 하면서 넘어갔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나 모진 고통의 세월을 지냈는지 이후에 히틀러가 득세하게 된 배경이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런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노 원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금리 인상된다고 자꾸 못하고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쭉쭉. 뭐가 올라가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왜냐하면 시중에 풀려있던 돈을 독일 같은 나라는 화폐 개혁을 통해서 수거했어요. 줄여버려야 돼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전 세계의 경제가 함께 금리를 인상하게 돼서 우리는 미국에서 몇 퍼센트 올리는지에 매일매일 시시각각 어떻게 주식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부동산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통제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변동성을 띠던 그 부동산은 급락을 하게 되고 장기 하향 추세가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라. 그리고 주식도 3,000이 넘던 그 지수가 2,400, 2,300으로 떨어지고 있고 예전에 IMF 때나 금융위기 때는 더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게 자산 가치나 화폐 가치나 변동성을 마구 뛰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잘 사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게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 노후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 노후 시대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마처 시대라고 그래요. 마처 시대. 대처 시대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으로부터 봉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불행하다. 근데 지금 전부 다 이러는 게 왜 그래요? 진짜거든. 내가 우리 애한테 기대할 게 없어. 그렇지 않아? 뭘 얘가 제대로 살 것 같지도 않아. 부모보다 잘 살기를 기대하는 게 어려워진 시대. 모두가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10억이 넘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요. 이걸 넘어서서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이제 더블 케어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시대예요?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는 많이 컸는데 걔도 또 봉양해야 돼.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안 나가. 집에서 계속 있어요. 돈 있으세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내가 한 명이 앞으로 250만 원 정도를 매월 쓰기로 한대요. 뭐 어떤 병원에 가야 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잖아요. 250만 원을 먹고 쓰고 30년 하는데 얼마 든지 아세요? 10억이 듭니다. 10억이. 10억 있으세요? 근데 30년보다 더 살면 어떻게 할 거야? 큰일인 거잖아. 제가 이래서 정말 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투자 실패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벽을 치면서 대안이 있는 거야. 난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보니 내가 먹고 쓰는 거 외에 빚을 갚을 길은 암담했고요. 뭔가 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미래에 나는 어느 순간 소득 절벽도 맞을 텐데 그 미래가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겁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현실 경제가 10년에서 12년 주기로 사이클을 돌면서 우리를 점점 가난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누군가가 자각하지 않으면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기를 어쩌면 생각을 바꿈으로써 찬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인생의 2막 1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저녁 시간을 짬짬이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유산화를 하였습니다. 자, 내가 왜 유산화를 선택하게 됐는지 여러분하고 또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 선택했는지는 아시겠죠? 약사로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었고 진 큰 빚을 갚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70대에서 불행하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 소득이 딱 끝나는 날,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날 나도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살고 싶었기에 영리하고 영민한 저는 준비를 했던 거죠. 어떤 걸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직업으로? 평생 직업이어야 돼요.
65세 딱 끝나면 그 뒤는 어떡할 건데요? 아까 얘기했잖아. 30년에 10억. 10억 못 만들죠? 만드셨나요? 훌륭하세요. 알려주세요. 10억 만들기 어려워요. 부동산으로 깔고 앉을 수는 있어도 현금 쓸 수 있는 10억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평생 직업을 가져야지 되는데 이 평생 직업이 가져다 주는 소득은 어때야 할까요? 늘어나야겠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임금 피크제로 쭉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노후에는 물가는 오른다며 돈 가치는 점점 없어진다면서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줄어드는 소득을 갖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는 비참하고 또 가난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득을 준비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어떤 소득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이는 물동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노동소득이에요. 물을 지러 갔다가 지러 오면 그때그때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이라고 하고요. 요런 파이프라인 소득은 어떠냐면요. 물꼭지를 틀면 나오는 거예요. 자, 물꼭지는 저절로 오늘 야, 뿅! 물꼭지야 태워라. 이러면 태어나오든가요? 그렇지 않죠?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관을 짜서 시스템을 쭉 짜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쌓이게 되면 시스템이 되고 내 필요할 때 꺼내서 쓰게 되면 되는 게 시스템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어떤 것들이 시스템 소득의 일환일까요? 뭐 건물주, 뭐 작가가 된다거나, 뭐 음반을 낸다거나, 프렌즈 찍었던 배우들 되게 부러워요. 나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만일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파이프 사이버 이론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물통 사업은 이제 소득이 이렇게 있다가 은퇴되면 쭉 끊겨요. 연금 있죠. 좋지만 그것도 화폐 가치를 비견하게 되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기대했던 것보다는 안 되고 최저 생활비 정도밖에 사실 안 돼요. 그런데 파이프라인 수입으로 권리소득을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수당이 돈이 내게 들어오면서 뭔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9년이 지난 시점에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 나는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과거의 나에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권유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저에게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은 끊임없이 오르는 줄 알았고 주식도 내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아서 마지막 차 타셨던 분들이면 지금 너무 힘든 거죠. 견디시면 되는데요. 소득 흐름이 많으면 견뎌지는데요. 소득 흐름이 적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똑같은 돈을 벌어도 반토막으로 버는 거예요. 그럼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뭔가 추가적인 소득이나 어떤 기회를 꿈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시스템을 짭니다. 시스템을 짤 때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돈은 별로 없어요. 지금 관을 짜는데 처음부터 물 안 나옵니다. 그런데 관이 짜지고 연결이 되게 되면 시간은 되게 조금 쓰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소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황금알을 하나씩, 황금알을 갖는 게 아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하나씩 집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했는데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냐? 어렵지 않았어요. 어떤 전문직을 갖게 되려면 되게 어렵죠.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직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인정을 받기 위해선 수많은 트레이닝의 시간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남녀노소, 뭐 지역, 나이도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 뭐 때문에? 내가 해본 거, 먹어본 거, 입어본 거 나누는 거죠. 경험을 나누는 거죠. 우리는 삶이 경험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누군가 가자고 해서 오셨죠? 네. 어제 만일 땅을 샀다라면 왜 샀어요? 누가 얘기했었죠? 주식을 샀다라면 왜 그러신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죠? 네. 다 누군가 얘기한 거를 듣고 우리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을 경험을 나누는 일이 이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슬기로운 생활을 하죠. 요즘에는. 여러분 돈만 되게 많이 쓰세요. 캐시백 받는 일을 하세요. 요즘에. 캐시백 받는 일 하시죠. 주유소도 한 군데 가고요. 커피숍도 한 군데 가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계속 쌌죠. 갈지 안 갈지 모르면서. 그죠? 마일리지 쌓는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뭐 하려고요?
언젠가 가는 그 비행기를 탈 때 마일리지로 공짜로 가보겠다. 현명한 소비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보너스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축적하려는데 조금은 집중하는 삶이 현명한 소비죠. 공짜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속에 있고요. 예전보다 꼼꼼하게 따지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카더라 통신으로 막 이렇게 부안내동이 어려운 말인가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를 부안내동이라고 이렇게 하는가 본데요. 네, 이렇게 하는 거가 요즘엔 적어요. 예전에 옥장판 시대나 그랬겠죠. 좋더라. 뭐 전신이 뚫린다 이러면은 안방, 작은 방, 큰 방 다 깔아놓고 안 망가지네. 이렇게 이제 했었겠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꼼꼼히 따져보고 이 회사 어딘지, 이 제품 어딘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쫙 살피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대한민국, IQ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꼼꼼하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삶의 수준이나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일은 가치와 비전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가 자기 경험을 나누면서 중간 유통 단계의 사람들이 나누어 쓸 광고비나 또는 선전비나, 광고비, 선전비 같은 거네요. 재고비나 뭐 이런 거를 말로 구정 광고해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다녔을 때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데 지금 네트워크를 했을 때는 좀 전에 보셨죠? 아까 송다임 강사님께서 보여주신 저 몸매를 보면 당장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딱 끌리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 대가로 뭔가 소득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선진화될수록 이런 중간에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죠. 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은 열심히 일하게 되면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5년 정도 일했을 때 4, 5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공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꾸준히 일했을 때 시간 대비 아웃풋이 훨씬 큰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이요, 전 세계에서는 이렇게 211조 원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이 금액이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인적 자원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현재에도 대한민국이 이런 업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2조의 매출 중에 약 35%인 약 2조를 저와 같은 사람이 주머니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아까 봤던 소득 절벽 내지는 물가가 너무 높아서 돈이 부족할 때 추가 소득으로 이 부분을 내가 가져간다면 어떠시겠어요? 괜찮지 않으시겠어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셔야 되는데 되게 진지하시네. 제가 재밌게 해야 되는데 못 재밌게 하고 있는가 봐요. 약간 졸고 있으신 분도 보여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웃고 지나갑시다. 네. 자, 이런 회원 직접 판매의 대상은요, 주로 영양제하고 화장품, 생활용품인데요. 1위가 영양제예요. 왠지 아세요? 실버 산업이라고 아시죠? 왜냐하면 수명이 되게 늘었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요.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병원에 가면 자꾸 살려놓잖아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을 때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돈벌이는 좀 되고 수준은 높아졌으니까 내 건강에 대해 투자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냥 TV 광고에서 선전하는 것을 먹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보고 엄청 건강해진 사람을 보고 뭐 먹었어? 그게 뭔데? 대박! 라고 말했대잖아요. 아까 저분이. 그죠? 주변 사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영양제가 1위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뷰티, 지지 않는 산업 뷰티 때문에 화장품도 뜨고 있는 계통의 중에 하나예요. 폴 제인 빌저라는 세계 경제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웰니스 산업에서 향후 100만 장자가 수도 없이 나올 거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내가 이걸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넥스트 밀리어네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쓴 책이 넥스트 밀리어네어예요. 죄송해요. 영어로 써서 발음도 안 좋은데. 네. 그럼 이제 네트워크 해야 됩니다. 근데 시중에 네트워크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옆집 언니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훅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아까 어떤 소비자가 잘한다 그랬죠? 합리적이고 꼼꼼하고 깐깐한 소비자가 정확한 선택을 했을 때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럼 좋은 네트워크를 선택하려면 그 기준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죠? 먼저 뭐를 알아봐야 되냐면 회사를 알아봐야 돼요. 내가 이 회사에 너무 좋은 제품으로 조직을 짰죠. 아까 파이프라인을 짰어요. 1명, 2명, 3명 나하고 같이 먹는 거야. 날씬해졌구나. 예뻐. 이렇게 해서 이제 먹었는데 나에게 소득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가 문을 턱 닫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회사가 안전하고 단단하고 창립자의 마인드도 좋고 향후 미래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검증한 그런 회사여야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이요. 제품이 후뚜루 맛뚜루야. 싸다 싸 떠리 떠리 이렇게 하면 웃어주시는군요. 감사해요. 그런 제품을 가지고 계속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발이 달려서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어때야 되냐면 탁월한 제품력으로 내가 어떤 거를 봐도 더 잘 선택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력이 객관적으로 공증이 된 그런 제품이면 내가 굳이 말발이 없어도 얘기할 수 있겠죠. 공신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익은 어때요? 아까 소비자가 돈을 버는 거라고 했잖아요. 소비하는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진 회사여야 해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따져본 회사 유산화가 바로 이런 기준을 모두 충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를 엄청 얘기하다 보니 되게 시간이 지체됐나 봐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렇게 테이프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자는요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건강과 삶의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과 재정의 건강까지도 예비해서 이제 유산화라는 회사를 차렸죠. 솔트렉시티에 있고요. 1992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여기 회사에 지난 8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요. 창립한 지 3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 전 세계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24개국에 진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각 나라의 상황, 시장 상황, 그 나라의 약사법, 그리고 그 나라의 인구들의 그런 체질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 조사하고 가장 적합한 영양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오픈하고 있는 시장이죠. 앞으로 60개 이상 간다라고 보면 미래 비전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어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기에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회사가 미래 성장할 그리고 안전하고 탄탄한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도 잘 오픈되고 있고 그 주가가 이 회사의 제품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바로 들어가서 주식 시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멋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시설은 의약품 제조시설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영양제인데 굳이 의약품으로 만들진 않아도 되는데 의약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사인 제가 깐깐하게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다이어트 제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뉴트리션 제품과 이제 화장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제품 부분은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디컬 헬스 케어 부분에서 이렇게 대상들을 받았는데요. 이런 메디컬 헬스 케어는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평가원 되게 유명한 데죠. 거기서 후원하는 데예요. 네. 이게 언제서부터였냐면 2019년부터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평가한 첫 해부터 대상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대상을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셀센셜즈는 전 세계 이제 뉴트럴 서플리먼트라고 해가지고 북미 지역에 유통되는 영양제를 비교 분석해서 그 내용의 유해성, 안전성, 흡수율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한 표인데요. 여기에서 22년 동안 연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널은요, 이렇게 파이낸셜 뉴스에서 캐나다 보건성의 위임을 받아서 1,500개까지 제품을 분석한 표다라는 그런 기재가 이렇게 있고요. 또 비욘디라는 프로그램에서 외국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품질 데이터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서 22년 동안 1위를 그리고 별 5개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 제품이죠. 믿을만 하시죠, 제품? 네. 아까 소개하신 그 제품들이 다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컨슈머 랩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도 이 회사의 모든 제품이 깨끗하고 순도도 맑고 라벨대로 쓰여 있다라고 평가받은 거예요. 요거는 뭐 이렇게 참석하세요. 로이터 통신에서 저렇게 말했답니다. CNN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PDR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등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산업의료의학연구소에서 이거는 멕시코만에 위치하고 있는 기능의학병원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암에 걸리면 수술 많이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임으로 암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선진국을 위시해서는 그것이 더 나은 대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산업의료의학연구소에서는 유산아이 제품과 이렇게 갓 지은 채소, 야채 그리고 이렇게 릴렉스한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첨단의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렇게 퇴행성 질환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포브스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최첨단 진단, 영양, 해독 의료를 럭셔리하게 혼합하여 치유센터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바로 유산아에서 직영하고 있는 이런 병원이죠. 여기 한번 가보면 좋으실 것 같죠? 일주일에 1,000만 원이라고. 이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송다임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리셋 한 5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면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초청되어지신 분에게 그거 뭐야? 1,000만 원짜리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이렇게 도핑에 우려 없이 먹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선수 5천여 명 이상의 선수들이 먹고 있고요. 메달리스트들이 3,458명이네요. 월드 타이틀이 저렇게 많이 타져 있는 정말 경기력과 체력과 건강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멋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멋지죠? 자, 아까 합리적 선택 기준에서 회사, 제품 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나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떤 합리적인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의 대가가 공평해야 제대로 된 네트워크이겠죠. 네. 이 합리적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주정산 주지급으로 실적이 2월이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매주 돈 준대요. 그리고 실적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이거 오늘 이번 주 따먹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소개한 만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2월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입의 성장이 바로 직급의 성장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직급을 무리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좀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내가 먼저 이렇게 소개하신 분이 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그리고 한 개의 가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한 100개 정도의 지점을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이제 요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계 없는 성장이 가능해서요. 아까 무슨 얘기 했었죠? 무슨 일을 할 때에 늘어나는 소득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 내가 신경 쓰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요 후원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제품 너무 좋아서요. 아까처럼 이렇게 날씬해진 몸매를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먹게 됐어요. 그러면 맨 아래에 200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이 위에 친구한테 쌓이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위에는 그 두 사람이 한 것이 다 전부다. 그래서 요렇게 세 명의 친구가 200, 200, 200의 매출을 올린 것이 전부 다 내게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먹었으면 나 되게 부자 되겠다. 네, 이렇게 전부 다 함께 합산 매출을 일으키는 것을 내 매출이라고 여겨주는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200포인트 매출이 있다라면 좌우를 나누어서 작은 쪽에 20%를 해주게 돼요. 유산하라는 회사는 첫 가입서부터 직급이 높아도 많이 사도 작게 사도 20%를 공평하게 주게 되는데 다른 네트워크는 3%, 21%로 이렇게 차별화가 돼서 직급이 낮을 때 높이 가려는 욕구, 작게 사는 것보다 많이 사려는 욕구, 그래서 사재기를 자꾸만 유발하려는 심리를 자극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누구에게는 20%의 수당을 주게 되기 때문에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잘 일을 해가지고 이만큼이 만일 정산이 됐어요. 1,000이라는 게 남았다. 그러면 타 회사는 이게 제로가 되죠. 근데 모든 영업 사원들이 하는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실적 잘했으면 제로 치고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여기에 있는 1,000이라고 나뉘어져 있는 것이 다음 주로 이제 2월이 되는, 그래서 이 남은 점수 때문에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비즈니스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비즈니스 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 9년 정도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정도 버는지는 좀 이따, 다 계속 좀 이따 얘기해 준대요. 이게 좀 이따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멋진 비즈니스, 제가 약국을 저와 저희 남편이 2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2개를 다 접고도 저 혼자 일을 하고도 가족들 모두를 유학 보내고도 될 정도로 번다면 괜찮죠. 그런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그 시작을 궁금해 하실 건데요. 하나의 가게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략 50만 원 정도의 제품 체험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3개의 가게를 가지려면은 약 100만 원 정도의 제품 체험이 있으면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요이 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김 씨, 저는 박 씨를 소개를 하게 되죠. 그럼 김 씨도 역시 자기가 아는 안 씨, 최 씨, 홍 씨, 와, 홍 씨 나와서 좋겠다. 그죠? 네. 이렇게 쭉 이어져서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1번 가게가 700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게 돼요. 여러분 700만 원 계속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죠. 아주 든든합니다. 네. 이제 제가 어제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요. 우리가 집이 되게 비싸니까 한 5억, 6억 정도 대출 가지고 사죠.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갚겠다고 해서 매달 대출을 갚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베이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것을 계속 번다는 가정하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실업이나 뭐 이렇게 은퇴 내지 이런 게 되면은 이거 돈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시중에 집이 막 풀리게 되겠죠. 이게 또 집값 불안정의 요인이긴 한데 그때 여러분들은 7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티면 됩니다. 어쨌든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오르게 돼 있어요. 왜 올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오르죠. 근데 너무나 심한 거품은 좀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700만 원 정도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상속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700만 원이 완성되었을 때 추가 BC라고 하는 요런 가게 2개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이거 어떻게 쓸지도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안 한 거 나중에 물어봐 주세요. 네. 계속 조금 있다가 얘기해 준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700만 원 버니까 가오가 틀려. 막 이래가지고 이 씨가 와서 나도 좀 알려줘 라고 해서 이 씨를 기준으로 해서 또 한 씨 또 여러 성씨를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었더니 2번째 가게에도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2개 가게만 완성했을 때도 1,500만 원, 그리고 추가 가게 4, 5, 6, 7번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쯤 되면 사람들이 집에 마구 찾아와요.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알려줘. 나 좀 키워주면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그런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예. 어쩔 땐 사람이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때가 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겠죠. 그런 때가 옵니다. 네. 이렇게 4번째 라인도 형성되게 되면 플러스 900만 원이 되고요. 토탈 2,400만 원 플러스 알파라는 돈이 오게 되면서 추가 가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생기게 돼요. 이 추가 가게를 이 사람들 밑에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스폰서가 파트너 아래에서 올려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하게 되면, 이 라인이 잘하게 되면 제가 어디 간다고? 저 끝에서 다 올려주게 돼요. 제가 밑에 가시면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네. 이런 비즈니스가 있어서 서로 윈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합으로 이렇게 잘해라가 아니라 밑에서 받쳐 올려주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갈 수 있고 나중에 시작하나 처음 시작하나 동등한 자격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번째 가게가 되면요. 플러스 1,000만 원, 플러스 1,100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플러스 1,300만 원. 그러니까 가게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플러스 100만 원씩 늘어나면서 소득이 이렇게 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드, 루비, 에메랄드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란 말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다는 저의 소득. 약국을 한 4개 정도 운영을 해야 될까요? 네, 저랑 저희 남편이 2개를 해서 저 반토막도 못 벌었어요. 그렇게 안 됐는데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니까 이만한 소득이 됐고요. 제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쭉 9개 정도의 가게는 능히 마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월 9,900만 원이란 이퀄 월 1억이에요. 1억 가지고 다 쓸 수 있을까요? 한 달에? 그러면은 자 5천만 원 써요. 그래 한 달에 5천만 원 쓰면 어떨 것 같아요? 벌써 귀가? 아 마스크를 하고 계셔가지고 안 보이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막 5천만 원 그냥 쓰세요 이러면 벌써 들으면서 막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눈만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무섭습니다. 근데 되게 좋으시겠죠? 그러면 5천만 원을 모으고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쓰고 5천만 원을 모으면 1년에 6억이 모여요. 엄청나죠? 여러분 집 한 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쓰러져 가는 재개발 지역에서부터 들어가서 녹물을 받으면서 10년을 견뎠다가 재개발되느라고 보상금 받아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집을 해가지고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나긴 세월 동안에 집을 분양받아서 6억 법니다. 6억 벌려고 정말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그 돈은 못 버니까. 그 돈을 아우 이 5스타 되면 1년에 집 한 칸씩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늘어나는 소득의 기회를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근데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뭐를 해야 되냐?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소비를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약국에서 영양제 사 드셨잖아요. LG 생활화학에서 샴푸 쓰셨잖아요. 수자인? 내가 아는 메이커가 잘 없어가지고요. 어쨌든 뭐 여러 화장품을 쓰셨잖아요. 그렇게 쓰시던 그 소비의 행위에 브랜드만 체인지하는 거죠. 이 20에서 40만 원이라는 돈은 어찌 보면 큰 돈이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생활비의 일부예요. 그런데 그 생활비의 일부를 브랜드 체인지함으로써 아까 말했던 1억의 가치, 10수년간의 집을 하나 얻어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그 가치보다도 큰 걸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쓰실 거죠? 쓰세요. 네, 저처럼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이외에도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이런 보너스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잘 얘기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을 초대한 분에게 물어보세요. 단언하건대 이 리더십 보너스 평생 매칭 보너스로 저는 수억을 벌었어요. 9년 동안. 엄청나죠. 네. 이거는 가입한 바로 당시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 혜택이에요. 이것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하고 싶은데 근데 딱 보니까 막연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혼자 하라면 하시겠어요? 못 하십니다. 혼자가 아닌 팀이 전체가 하는 거고요. 대박 비법을 가진 사장이 대박 비법으로 여러분 옆을 수행하고 알려준다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죠. 네. 그렇게 팀과 함께하는 일이고요. 내가 부족한 것을 질문하면 바로 알려줄 스폰서가 있고 옆에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막 숨가쁘게 시간을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빠르게 얘기했는데 잘 알아들으셨죠? 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일했습니다. 네, 당황하지 않고 얼른 바꿨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러죠. 이게 무슨 광고 카피라이터 같이 일했는데요. 제가 약사로 수년간 이렇게 일했을 때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붙박이장이었습니다. 1년 365일 그 안에 있어야 했고 많은 아픈 사람들 병원이 문을 여는 날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는 저 막 여행 막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이거는 하와이예요. 우리 딸이에요. 네. 과도하게 성숙한 면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큰 애는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 남편이랑 시드니에 갔고요. 여기는 두바이 사막에도 갔고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항까지 갔어요. 아마 제가 약사로 일했더라면 절대로 단연코 갈 일이 없었던 나라였을 텐데 가게 되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행이 주는 어떤 현실로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회복으로 심신의 회복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여행을 마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권리소득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이 모든 가치가 우리 자녀에게 상속이 돼요. 그래서 저희 자녀는 진짜 인생이 편해요. 애가 사춘기도 없어요. 고민하는 게 없으니까. 네,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잘 자랐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시작했을 때 이렇게 어렸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커서 유학도 갔고요. 또 졸업도 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졸업사진에 갔었는데요. 마치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확 날리는 이런 멋진 삶의 경험을 우리 자녀에게 선물해 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흐뭇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제가 되게 멋있죠? 강의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자, 제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적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끌어올려줬고 이 일이 정말 진정한 성장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하게 되었어요. 누구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하니까 꾸밈이었고 진솔하며 여러분들의 가슴에 탁탁 박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계 없는 성장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유산화를 하는 가장 기쁜 원인과 결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룹과 함께해요. 여러분들이 오신 이 그룹은요, 유니스타즈 그룹이라고 해요. 유산화 중에서도 최고이자 최초의 그룹인 유니스타즈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사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각국의 유산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유산화는 잘 되어 왔죠. 뭐 때문에요? 바로 유니스타즈가 개발한 전대미문의 앱 유맵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각종 강의, 제가 한 강의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착되어 있어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2003년에 한국에 상륙했거든요. 쭉 어떠세요? 이렇게 쭉 이런 데 올라타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 언저리 어느 쯤인가 시작한 거예요. 운이 너무 좋은 거죠. 네. 사람이 천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받아야 되는데 이때 했었으면은 과연 제가 계속 했었을까 싶은데 이때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그때예요. 최근 8년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엄청난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고 미국 본사에서도 대한민국 끝내준다. 아니 그 유니스타즈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잘하는가. 그 그룹의 비결이 뭔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멋진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목표와 꿈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2년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들은 2020년 코로나 사태에서부터 2020년 약 2년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전대미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회가 바뀌어가는 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인플레이션 문제라면서요.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요. 몇 년 만에? 3년 만에. 보통은 사이클이 10년, 12년 정도 지나서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요. 어쨌든 경제는 화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양털처럼 막 부풀려요. 집값도 부풀리고 뭔가도 부풀리고 막 이런데 이게 위기가 되면 꺼뜨려요. 부풀리고 꺼뜨리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모두는 자각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빨리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이상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인 기존의 직업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과연 안전한가?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투자가 안전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다 좋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건강에 대한 투자. 유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너무 도움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이렇게 불화살이 당겨졌다면 저는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멋지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